제네시스 G70 페이스리프트 차량입니다. 뭐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일단은 저는 좀 아쉽습니다. 왜냐면 디자인이 변경되지 않은 점, 로고나 기타 뭐 가죽 감싸기 등등은 좀 변경이 됐지만 G70에서 현재 지금 제일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평가를 받는 후면 디자인의 변화가 없어요.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동급 경쟁 차종이라고 했을 때 BMW, 뭐 벤츠, 아우디 등등 다양하게 있지만 그런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는 내연기관이 혹시나 2025년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2023년에는 풀체인지를 한번 내놨어야 됩니다. 이 내연기관이 2025년에 끝난다고 해서 이게 마지막 내연기관이다 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 라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저는 제네시스 G70의 풀체인지가 무조건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에 G70 전기차 라인업이 공개된다고 알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년 남았잖아요. 근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상품성 개선 모델 정도의 이 변화를 줬는지 그게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현대자동차였으면 그러려니 하겠어요. 근데 제네시스라는 한국의 유일한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좀 노력들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국산차 중에 유일한 경쟁 상대였던 스팅어가 단종되면서 앞으로는 국산차들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수입차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모델이 D세그먼트에 속한 이 G70인데 제네시스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늦게 출발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힘을 쏟고 있다라는 점을 앞으로는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점이 변경됐느냐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격입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진행하면서 2.5 터보 같은 경우는 280만 원이 올랐고요. 3.3 터보 같은 경우는 220만 원이 올랐고 일단 기본 사양 강화에 따른 그리고 이 파워트레인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이겠죠. 2017년에 G70이 출시했을 당시에 2.0 터보가 3,750만 원이 기본 가격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2023년에 2.5 터보로 바뀌면서 4,315만 원이 됐습니다. 약 560만 원 정도 오른 거네요. 가격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솔직히 이 가격에 이만한 가성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현대자동차를 까는 그런 유튜브 채널들을 보면 국산차는 일단 풀옵션도 다 녹여놓고 일부는 또 세금까지도 이제 차 가격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기본 가격을 보셔야 됩니다. 기본 가격을 보셔야 되는 이유는 옵션이라고 부르는 그 선택 품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구매할 때 선택을 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로 옵션 사양이기 때문에 가지각색의 옵션으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4,315만 원 2.5 터보 기본 모델을 구매한다고 하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타고 다니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고요. 엔진이 변경되지는 않고 2.5 터보와 8단 자동 미션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4,315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봤을 때 BMW 3 시리즈, 아우디의 A4, 벤츠의 C클래스 등 다양한 경쟁 차종을 봤을 때 이만한 가성비가 나오는 게 없어요. 나는 컴팩트한 스포츠 세단을 4천만 원 혹은 4천만 원 후반대까지 좀 여유롭게 쓰고 싶은데 뭐 괜찮은 거 없나? 라고 했을 때 제네시스 G70도 고려해볼 만하죠. 선택은 자유지만 고려는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차 크기에 집착하는 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나는 컴팩트 세단이 필요한데 그 안에서 뭐 출력 그냥 보통 정도면 돼 라고 하면 4,315만 원짜리 2.5 터보 구매하시면 되고 나는 그래도 좀 300마력대 뭐 중후반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3.3 터보 하시면 됩니다. 자, 가격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파워트레인입니다. 기존에는 2.0 터보가 가장 인기가 많았었죠. 근데 이번 PE를 진행하면서 페이스리프트를 진행하면서 2.0 터보가 2.5 터보로 대체됐습니다. 마력도 50마력 정도 향상이 됐고요. 2.0 터보를 대체하는 2.5 터보 엔진은 G80에도 들어가고요. GV80에도 들어가고 GV70에도 들어갑니다. 이게 304마력에 43토크를 내다 보니까 정말 좋아요. 경쟁 차종들 D세그먼트의 왕자라고 불리는 3 시리즈 M340i는 물론 이거보다 넘사벽이긴 하지만 그 6기통 엔진은 좀 다른 얘기고 4기통 엔진을 기준으로 보자면 320i 정도가 될 텐데 320i 184마력에 30 토크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3 시리즈는 제가 시승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요. 이 G70에 들어간 2.5 터보 304마력은 부족하지 않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정말 차고 넘친다. 이 마력을 다 쓰실 수 있는 분이 정말 몇 분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엔진이에요. 정말 여유롭게 출력을 뽑아내면서 운전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18인치, 19인치 휠 디자인이 변경됐습니다. 이 스포츠 세단을 타시는 분들은
분들은 휠 디자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이 18인치, 19인치 휠 디자인 변경된 게 이번 뭐 구매하실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죠. 그리고 신규 바디 컬러가 추가됐습니다. 바트나 그레이 색상이랑 카와블루 색상인데요. 저는 지금 빨간색을 타고 있지만 파란색 아까 출발하는 거 봤는데 너무 채도가 높은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약간 조금 촌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은 코피 브렘보 브레이크가 들어가요. 바이크든 자동차든 바퀴 달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브렘보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잘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잘 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내 목숨, 내 생명, 내 재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잘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브렘보 브레이크가 추가되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믿고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고가 있는 쪽에 이제 가죽 감싸기가 들어가가지고 좀 고급스러워요. 가죽도 원래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가죽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만져보면. 그리고 기타 뭐 3 시리즈 C 클래스 물론 그 차량들도 고급스러운 차량이지만 지금 이렇게 문까지 가죽으로 이렇게 감싸 놓은 거, 전면에도 다 이렇게 가죽으로 감싸 놓은 걸 보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게 동급에서는 이 제네시스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너무 잘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USB-C 타입 포트도 이제는 지원이 됩니다. 시트에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1열 통풍 시트, 2열 열선 시트, 스마트 디자인도 변경이 됐습니다. 이쁘지 않아요? 요새 현대차 그 아이오닉 6나 그런 것보다 훨씬 이쁘더라고요.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주행 보조 장치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은 기준으로 왼쪽 편에 고속도로 주행 보조 관련 버튼이 모여 있어요. 오른쪽에 있었던 시절도 있고 왼쪽에 있었던 시절도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운전을 물론 두 손으로 잡고 해야 맞지만 이 한 손을 떼더라도 보통은 오른손을 떼시거든요. 기어 변경을 위해서. 그래서 이 왼쪽 손은 계속해서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바로 누를 수 있게 요 하나만 눌러주면 HD라는 표시가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계기판에도 표시가 되면서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시작됩니다. 차간 거리는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요. 이 조향 보조 버튼이 있는데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이 버튼만 눌러도 조향 보조가 같이 켜지기 때문에 조향 보조 버튼을 따로 누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여드리기 위해 잠깐만 떼면 차선의 중앙도 잘 물고 가고요. 현대자동차 혹은 기아자동차, 요즘은 웬만한 브랜드에서 나오는 차량들의 주행 보조 장치는 전부 다 믿고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신뢰감을 보여주는 그런 고속도로 주행 보조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약간 구형입니다. 현대자동차에도 최신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긴 하는데 크기가 약간 더 좀 작다라고 느껴지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앞차나 옆차선의 차량 정보들이 표기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다, 최신의 것을 적용해줬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건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실내 디자인을 볼게요. 이거는 좀 이제 개인적인 건데 제가 손이 굉장히 작아요. 일반적인 여자 손이랑 손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티어링 휠이 너무 얇아요. 일반적으로 스포츠 세단이라고 하면 이 스티어링 휠도 좀 두툼하게 만들어주면은 이 그립감도 좋고 감성적으로 주는 그런 만족도도 굉장히 높일 수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남습니다. 스티어링 휠이 좀 얇다, 제 기준에서는 단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 질감이나 이런 가죽의 느낌들은 너무너무 부드럽고 좋고 만족스러워요. 약간 진짜 두꺼웠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25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어요. 요즘은 좀 작죠. 제네시스 하면 뭐 14인치가 넘어가는 디스플레이들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출시 당시에는 굉장히 커 보였지만 이제는 좀 작아졌습니다. 이런 마감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원래 소리가 나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근데 잡소리도 안 나고 요새 완성도가 워낙에 지금 높아질 대로 높아진 단계라서 이런 잡소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10.25인치도 제 기준에서는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량을 오랜만에 바꾸시는 분들 기준에서는 정말 요것도 커요. 요것도 참 컴팩트하게 모든 정보를 다 전달할 수 있는 AVNT 사이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터치식 공조가 들어갔습니다. G70이 약간 아날로그틱한 향수를 좀 지니고 있는 차량이었다, 터치식이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온도 조절은 좌우로 돌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온도 조절을 터치함에서 오는 그런 불편함은 없습니다. 여기 옆에 오토나 오프, 그리고 성해 제거 버튼, 그리고 내기 버튼, 뒷유리와 사이드미러 열선을 켜는 버튼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다 물리 버튼으로 이렇게 빠져 있어서 운전하면서 누르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버튼의 크기,
상당히 큼지막해서 대충 눌러도 어떤 버튼인지 순서만 외우고 있다면 누르기에 상당히 좋고요. 요런 게 좀 아쉬워요. 열선 시트나 통풍 시트 작동시킬 때 터치로 하는 거는 무조건 이제 시선이 좀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조작하실 때 조심하실 게, 예를 들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고속도로 주행보조 장치가 켜져 있으면 차간 유지를 해주고 있겠지만 수동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1초만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도 100km 속도에서는 차는 28m를 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열선 핸들도 2단계로 작동이 됩니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구형틱한 그런 디자인은 어느 정도 탈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요거 저는 터치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 들어가 있고, 요 기어 노브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 스포츠 세단이라는 한 가지의 징표 같은 거죠. 요즘은 다 기어 노브가 사라지고 현대자동차나 제네시스에서도 이제 다른 기어 쉬프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잡았을 때 이 모양이 정말 이렇게 쏙 들어오는, 이렇게 잡았을 때 안정감이 너무 좋아요. 암레스트 쪽에 팔을 올려놓고 딱 잡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립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피단은 따로 버튼식으로 빠져 있습니다. 기어노브 주변도 마감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좋고, 이런 버튼들의 마감들도 제네시스는 이런 실내 마감을 깔 수가 없습니다. 진짜 잘 해놓기 때문에 요거를 깐다면 진짜 일반 독삼사도 깔 게 대차게 많을 정도로 실내 마감에 많은 공을 좀 들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시트가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트가 전동식으로 이런 허벅지 받침대도 쭉 올라오고요. 어떤 체형이 앉으신다고 하더라도 이 시트의 길이가 짧아서 불편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1열과 2열의 이 푹신함의 차이는 느껴지진 않고요. 1열에 앉았을 때 착자감 자체가 푹신푹신한 착자감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탄탄함은 유지하고 있고, 모든 스포츠 세단을 보면 그렇게 푹신하게 만드는 차량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잘 탄탄하게 몸을 잘 지지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트의 착자감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운전석에 앉아서 왼쪽 팔을 이렇게 내려보면 아래 위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볼스터, 이 옆구리 지지대를 조였다 풀었다 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이런 것들도 내가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길 때 내 몸을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지 않도록 쫙 잡아줘야 되는데, 그 볼스터를 조절함에 있어서,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에 따른 볼스터가 조여주고 풀어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만, 저는 좀 몸집이 있는 편이라서 이 볼스터의 길이가 약간만 더 길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좀 아쉬움 외에는 만족을 하고요. 여기까지 실내 디자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뒷좌석이 좁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뒷좌석을 2급에서 C클래스도 그렇고 3시리즈도 그렇고 뭐 동급의 경쟁 차종들에서 뒷자리를 논하는 거는 이 목적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탈 수는 있되 그 안락함을 가져가고자 한다면 그 상위에 있는 G80이나 혹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G90을 선택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본격적으로 코너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좀 해보는 거고요. 평소에는 이렇게 다니진 않아요. 브렘보로 바뀌었기 때문에 코너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감속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코너를 이렇게 좀 급격하게 돌려도 이 차량의 거동이 컴팩트함에서 오는 요 재미는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시지 못하면 좀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저는 한 번씩은 꼭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행 특성이 약간 스포츠 세단이라고는 하지만 애매한 것 같아요. 스포츠 세단이라고 불릴 수 있는 차량들을 운전을 해보면 운전자가 엑셀을 누르는 만큼 출력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G70은 현재 스포츠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엑셀을 눌렀을 때 차가 반응하는 순간순간이 좀 굼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바로바로 출력이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스포츠 모드라고 하더라도 한두 타이밍 늦게 전달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스포츠를 지향하는 그런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편안함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본다면 이런 세팅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속도계 RPM이 먼저 올라가고 가속이 되는 느낌, 그리고 가속이 되는 느낌도 가속을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저 같은 80kg가 넘는 요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뒤로 한번 툭 밀어줄 수 있는 정도의 출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힘을 빼면 이렇게 돼요.
펀치력, 이 밀어주는 힘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엔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마력이 좋아도 이제 변속기가 좀 받쳐줘야 그 충분한 성능을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런 변속의 빠릿빠릿함은 잘 모르겠어요. 컴포트로 주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저속에서 가속을 할 때는 4000rpm이 넘기면서 이렇게 가속을 해줍니다.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저단에서 빨리빨리 변속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컴포트 모드에서도 RPM을 좀 높게 유지한 다음에 변속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주행 환경에 따라서 혹은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시 코너 진입 전에 스포츠 모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컴팩트한 사이즈에서 오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 재미를 그대로 느낄 수가 있네요, 진짜. 너무 안정적입니다. 요거 지금 코너가 굉장히 좀 세거든요. 근데 낮은 속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돌아나가는 느낌이, 요거 후륜 조향이 있나 요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뒤가 약간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그냥 일반인인 제가 타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낮은 속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70 정도 속도로 요런 헤어핀을 돌아나간다는 느낌이,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만 잘 컨트롤 한다면 정말 안전적으로 달릴 수가 있고요. 코너에 진입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가 충분한 감속을 할 때 다운시프트 해주는 거를 스포츠 모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운시프트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면 코너를 돌아 나가고 마지막에 이제 탈출을 할 때 보다 운전자는 좀 더 재미를 느낄 수 있거든요. 저단에서 충분한 힘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약간은 아쉽지만, 그래도 304마력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속하는 요런 느낌들은 그렇게까지 기분이 나쁘다거나 이 차가 뭐 300마력이 넘는다고 막 요런 의구심이 들진 않아요. 다음으로는 승차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달려 있어서 컴포트 모드에서는 편안한 세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탄탄함을 유지하는 건 있어요. 차체는 가만히 있고 바퀴만 막 움직이는 요런 승차감은 아닌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노면을 운전자의 엉덩이와 허리로 전달을 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불규칙한 노면을 만난다거나 혹은 방지턱을 만나서 넘어보면 방지턱을 넘는 순간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바운싱을 해주는 게 상당히 부드럽게 느껴져요. 그래서 일상 영역에서 탔을 때도 정말 편안하다를 느낄 수 있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무작정 딱딱하게 바뀌는 게 아니라 정말 탄탄하게 내 차가 지금 땅을 잘 눌러대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탄탄함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으로 인한 승차감의 만족도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상당히 편안한 승차감을 가져가고 있다. 스포츠 모드로 넣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불쾌할 정도의 딱딱함, 탄탄함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 정도냐면, 스포츠 모드 넣고 우리 아이 혹은 우리 부모님이랑 타도 운전만 살살 한다면 어느 정도 편안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 정도의 승차감입니다. 승차감을 3 시리즈와 비교한다고 하면 3 시리즈가 약간 더 탄탄한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이렇게 G70 새로운 모델을 타보고 느낀 그냥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공학을 배운 사람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서 이 느낌이 어떻다 저렇다 그냥 이렇게 말씀만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께서 막 엄청나게 뭐 저 사람은 객관적일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최대한 제가 느낀 점들은 사실적으로 왜곡 없이, 그리고 어떠한 압박에 의해서 거짓 없이 말씀드린다는 점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G70 뭐 견적 알아보실 분들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견적 신청 링크 있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G70을 일시불이나 혹은 할부로 차량 출고를 앞두신 분들께서는 이 정도의 최대 금액을 캐시백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고정 댓글에 오토 캐시백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둘 중에 하나는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 G70을 타보신 분들 혹은 고려하고 계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우리 매너 있는 시청자, 구독자, 선생님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프지 마시고 타시는 차량과 행복한 추억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